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다 풀렸기 때문에 참 그동안 고생이 많았고, 특별히 저는 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해서 고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다른 사람들이 지고 피해는 그분들이 입고, 이 어두운 시기가 이제 빨리 지나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저는 다른 차원의 어떤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어떤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도 알게 모르게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남들을 배려하기 시작했죠. 나 때문에 옮을까? 혹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옮아서 안 돼. 왜?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감이라는 단어도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 감염병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성,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죠. 30만, 많이 갈 때 60만까지 갔지만, 저는 이 과정이 30만, 40만, 50만, 60만, 오늘 10만이 안 되더라고요. 이 과정이 파스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너감. 즉 일상으로 건너가기 위한 마지막 죽음, 마지막 어두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0.1%가 조금 넘어요. 0.11인가요? 1인가 그래요. 이게 다른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여러 그 서구의 선진국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만큼 정말 모든 분야에서 잘해낸 거죠. 잘해낸 것이고 정말 이제 부활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제 부활이 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전에 하지 못했던 우리 이제 형제 자매 관계에 기초한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게 될 것이고, 기쁩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미사를 마치고 좀 더 있다가 원래 다 참석하고 가고 싶지만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또 우리 집에서 또 부활 파티가 있어요. 그 파티를 또 제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 말씀만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하고 또 더 이렇게 친교를 나누는 그런 회계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책을 계속 같이 읽고 있잖아요. 읽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입니다. 4부. 마지막 부고 4부도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과학, 영성, 실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4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조물을 제대로 관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제대로 관상해야 된다. 지난 3부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지구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첫 장으로 과학 부분을 우리 형제 과학자가 쓴 글이에요. 저랑 친합니다, 그 형제. 그 형제가 쓴 부분을 이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번만 더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책이 나올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월보에 이 글이 지금 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약간 저작권 문제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글이 출판사로 넘어왔고 출판사에서 이제 모든 그 권리를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다음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월보에 다른 글을 드리든지 아니면 요약해서 조금 다른 형태의 글을 드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 환경을 보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지구와 같은 무시나 남용으로 지구를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른 채 할 뿐이죠. 왜? 그렇게 안 차고 살아가면 내 삶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더 오염된 지구, 또 생물학적으로는 더 불모지가 된 지구, 또 기후는 더 불안정한 지구에 살아갈 것을 미래 세대가 살아갈 것을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이란 나라, 이 책이 미국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약간 미국 중심으로 서술이 되는데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 인류 문명 역사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또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죠. 하지만 이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치는 환경의 대가는 엄청납니다.
미국의 1인당 미국인들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유럽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의 2배입니다. 2배이고 또 지구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인류 전체의 힘을 모아서 유엔이라든지 뭐 이런 힘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지금도 있었는데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 합중국 정부가 지구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 여러분 소위 말하는 교토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그렇죠. 비교적 옛날 일이죠. 거기에 처음 의정서에 서명도 안 했어요. 환경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은 미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즉 지나친 소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미국의 예를 들지만 한국도 별반 차이 없이 큽니다. 한국도 미국인들의 그 소비 스타일과는 좀 다른 면이 있지만 결이 다른 면이 있지만 많이 소비한다는 건 비슷합니다. 예컨대 한 명의 미국 어린이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50명의 인도 어린이들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탄소 발자국이라는 개념을 알 거예요. 내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가. 이 탄소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 문제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날씨는 변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기후는 변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날씨는 기분이에요. 기분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후는 성품입니다. 성품이 변하면 그 사람은 이제 갈 때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내가 살면서 그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연료를 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에어컨 트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 소비하는 물품이 또 탄소 발자국을 내면서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거든요. 그 발자국을 줄여나가는 것이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와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생태 발자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태 발자국은 지구의 지속 가능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생태 발자국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자원, 여러 가지 미네랄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폐기도 하잖아요. 그걸 폐기하는데 이 사용하고 폐기하는 이 자원의 총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개는 이제 땅으로 표시를 해요. 땅 넓이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지구에는 100이라는 자원밖에 없어요. 실제로 유한한 자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쓰고 버리는가. 폐기물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야 되거든요. 이걸 계산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를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예컨대 우리가 인류가 쓰는 합을 내보니 지금 이대로 쓰다가 큰일 난다. 지구 1.7개가 필요하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전 인류의 평균값을 내면 지구가 1.7개가 필요해요. 이 생태 발자국 이런 개념이야말로 현대 생태학이 몇십 년 전에 현대 생태학이 일궈낸 가장 훌륭한 응용 형태, 어떻게 생태론을 생활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발자국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인류가 미국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미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지구가 4.5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구가 그냥 지구가 아니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지구. 자원으로 꽉 차 있는 지구.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인류가 지구가 몇 개 필요한지 아세요? 3.5개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의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서는 깡패죠.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 드렸죠? 들었어도 들으세요. 재밌는 얘기 한 번 더 한다고 재밌는 얘기가 아니죠. 심각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이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살고 있죠. 물건을 예컨대
미국 사람들의 그 먹는 음식의 평균 이동 거리가 생산 그 작물이 돼가지고 뭐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 평균 이동 거리가 2,000km가 넘어요. 3,500km가 넘습니다. 3,500km.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그런 거 없이 한국 사람들이 무역 안 한다고 치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라이프 스타일들로 살아가려면 한국이 몇 개 필요한가? 즉 한국에서 나는 자원만 쓰고 산다면 한국 사람들은 8.5개의 한국이 필요합니다. 세계 1등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우리보다 떨어져 있어요. 이 숫자는 굉장히 심각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불공정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혹은 우리에게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쓰고 버리는 것을 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초과한다는 것은 남이 써야 할 것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 남은 지금 현재의 빈국들이고 그 남은 미래 세대들입니다. 즉 우리는 공정하지 못하게 이 지구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인들의 1인당 연간 생태 발자국을 땅으로 환산하면 9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전 세계 평균값은 2만 8천 제곱미터예요. 전 세계인들의 평균값이 2만 8천 제곱미터인데 이 숫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전 세계 평균값으로만 살아도 일단 미국 사람들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자신의 소비 수준을 낮춰야 되고 한국도 똑같이 그래야 되고요. 이 평균값으로만 살면은 예컨대 연간 2만 8천 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하다면 이제 그만큼의 자원을 쓰고 이제 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구가 12달 후에 그것을 회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2만 8천 제곱미터라는 이 숫자는 지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해 주는데 3달이 더 필요합니다. 15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이자율이 셀 때, 금리가 높았을 때 은행에다가 큰 돈 맡겨놓고 이자로만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원금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가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로부터 또 꼬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가 다 빠지고 원금을 갉아먹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죠. 지금 그 단계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단계.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실감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군가로부터 빌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로 지금 팡팡팡팡 로켓을 쏘는 겁니다. 나가려고. 그런데 이런 지구는 없죠.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이 집을, 이 오이코스를, 이 지구를 유한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이 유약하고 유한함을 좋아하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그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했고 또 그 가난으로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러한 관계성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관계성을 넘어서서 혹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서로가 서로를 파먹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소비재로 파악하고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쓰다 버리는 문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쓰다가 버리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모든 형제들 회칙에서 계속해서 그런 류의 맥락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생물학적 생산성, 즉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쓰고 버리게 된다면 결국 현재 존재하는 누군가에게 가난한 나라죠 주로 혹은 미래 세대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에 대한 집요한 집착은 생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전쟁이나 대규모 인간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을 두고 싸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공정한 지구 공유라는 개념이 꼭 필요합니다. 이 생태 발자국은 정의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정의의 문제로. 이 공정한 지구 공유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생태적인 생산력, 즉 지구가 생산해낼 수 있는 또 그 폐기물을 처리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세계 인구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면 생태 발자국을 땅으로 환산했을 때 1인당 2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략 1인당 한 6만에서 7만을 보고 우리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3배 더 검소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5배 더 검소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계 평균값이고 그래야 원금을 파먹지 않고 이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진실을 보면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인구가 10억 명이 넘어요. 하루 2달러로 살아가는 인구도 10억 명이 넘습니다. 다행이겠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들이 하루 1달러로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이유, 또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 2달러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은 남반구 국가들에는 추가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태 발자국을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평균값을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즉 그들의 것을 빼앗아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결단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남반구 사람들, 아프리카와 남미,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게 아니라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의 차원에서. 그리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소비를 줄이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태 발자국을 줄인다는 것은 이 지구 생태계 혹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극빈한 형제 자매들에게 마땅히 돌려주어야 할 정의로운 작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미천한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리고 왜 또 정의냐면 우리가 그들의 것을 부지불식간에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것을 부지불식간에 갖다 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더 검소하고 더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 소비 패턴을 조직하는, 말이 좋아하는 조직이죠. 소비를 하게끔 종용하는 경제기관이나 정치기관에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신문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미국에 살 때 미국이 얼마나 소비주의 사회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면인데요.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 있죠. TV 프로그램.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거 뭐라고 하죠?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광고가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니까 아이들 광고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 이제 화면이 이제 예를 들어서 1분에 60Hz라고 하면 60장의 사진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사이에 사춘기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사고 싶어 할 만한 것들을 지나가게 한답니다. 우리는 못 봐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TV 프로그램을 열심히 본 아이들은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그 물건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자기가 완성이 안 됐다고 여기는 거죠.
이런 질병을 유발시키는 경제기관들 이제 압력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경제기관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치기관에도 압력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교황 프란스코는 늘 말씀하십니다. 정치가 경제에 복속돼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 이 키스 더글라스라는 이 부분을 집필하는 우리 형제, 캘리포니아 광부 소속 이 형제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회개의 첫 번째 방법은 지속 가능성 혁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성 혁명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환경 보호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 전반을 올바른 관계를 향해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속 가능성 혁명, 회개로서의 지속 가능성 혁명에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폐기물이라는 개념 자체를 폐기하라. 이 자연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폐기물은 없다라는 거죠. 다 분해되거나 재활용되거나 재사용되거나 퇴비화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쓰레기는 하느님이 창조한 적이 없는 쓰레기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인간이 창조한 쓰레기입니다. 그 폐기물이라는 개념을 폐기해야 한다. 자연에는 원래 폐기물이 없다. 두 번째 원리는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라. 화석 연료를 이제 점차 줄여나가고 끊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풍력이라든지 여러 그 친환경 에너지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죠. 저도 몰랐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 태양광 사업이 태양광을 증진시키고 설치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이 꽤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중국이랑 거의 비슷하게 됐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무너졌죠. 제가 중국에도 살아봤었는데요. 중국은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진 않지만 태양광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베란다라고 하죠. 거기에 태양광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도시도 있었어요. 중국이 탄소를 엄청나게 배출하면서도 이런 또 친환경 사업도 또 많이 하는 조금 모순적인 국가이긴 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생물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생물이 멸종하면 내가 멸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지금은 감지할 수 없지만 감지하면 늦은 겁니다. 이 연결고리가 우리가 다 연결고리가 묶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산소가 지나가는 호스를 다 우리가 서로 간에 연결해서 묶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서 끊어집니다. 공멸이에요. 다 죽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꿀벌이 멸종되면 인간도 4년 만에 멸종한다고 합니다.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수분 작업과 뭐 이런 거가 연관이 되겠죠. 근데 꿀벌의 70%가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부활이긴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 즉 폐기물이라는 개념을 폐기하라. 두 번째,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라. 세 번째, 생물 다양성 원리를 지켜야 한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내 개인 생활, 또 우리 공동체 생활, 또 기관, 정부 모든 차원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도 늦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래서 어떤 종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선을 넘었고 늦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잘 망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그래도 그건 아니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회개, 즉 지속 가능성 혁명이라는 회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여전히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회개냐?
내 삶의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시간, 내 개인적인 삶의 구조, 우리 공동체적인 삶의 구조를 하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 일반 쓰레기를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느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양하게 창조하시면서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생명을 전달하도록 그 생명의 고리가 끊어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따라서 회개입니다. 하느님은 이 자연에 그냥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라는 것을 주기도 했어요. 그 에너지를 활용하라는 거죠. 프란스코와 초기 동료 형제들은 평화의 중재자였죠. 서로 방목 중이던 당사자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로 했고, 또 프란스코는 과감하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의 백성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도와달라고 요청됐어요. 이걸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어떤 유명한 한 신부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필한 키스 더글라스 형제 같은 경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권자로서의 선택, 그리고 현재 정치, 경제를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을 어쨌든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어쨌든 말든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프란스칸들이라고 합니다. 프란스칸 역사 안에서 이런 사회 참여의 역사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평신도 회계자들 시장 가격을 감시했었고, 그 다음에 물건이 생산돼가지고 나올 때까지 가공 과정 중에 누가 이렇게 떼갈까봐 그 과정을 감시했었고, 그 다음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토목공사를 하면 떨어지는 게 많죠. 그죠? 그 토목공사 감독관이었고, 그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프란스칸들은 바로 이 피조물 영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활 시기에 우리가 우리 다 회개자들 아닙니까? 회개자들로서 정말 이 아픈 지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이 지구,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지구라는 것을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창조하시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무언가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계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서로 간의 피조물과 우리 인류와 이 세상과 이 지구 간에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것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도록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활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